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성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려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그랬죠. 경금인 양금은 강철 같다라고 봤을 때, 음금인 신금은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무토, 기토 등의 인성의 토가 많게 되면 신금을 오금하는 것, 또는 신금을 토타매금하는 것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의 특성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즉 계절 동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금한수냉이 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월 같은 경우에는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별도로 임수가 없어도 도세주옥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임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는 그 본기 개수만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수는 여기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도 얼어 있고요, 물도 얼어 있습니다. 임수가 아니니까 신금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맑게 만들어야지만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병화가 자월이면은 신금도 약하지만 병화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있어서 병화라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병화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금한순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해월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병화 임수를 취용하되, 병화는 간목으로서 보좌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자월은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신금도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지 못하죠. 그래서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 같은 데서 가장 좋은 것은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런 비견겁제가 없어서 인성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건토인 무토라든가 건토인 미토로서는 금을 생할 수 없겠고, 기토 같은 거 축토라든가 또는 이런 진토 같은 습토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어떻다? 이 오금된다 또는 매금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초반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정인인 무토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같은 것들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간목으로서 정인이지만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가 있게 되면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병화로서 조후해주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키고 임수를 파극하고 신금을 매금해버리는 아주 최악의 그러한 그 글자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재성으로서 그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자월은 일단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되,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간이 왕할수록, 예를 들면 일간이 약하면 1캐럿짜리 다이아라고 하면, 일간이 신왕하면 5캐럿, 10캐럿, 30캐럿짜리 다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알이 굵을수록 큰 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월의 신금 용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될 것이고요. 자, 월지 있는 자수는 몸체는 음이 아니라 양이죠.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수 안에 있는 임수는 격을 취용하거나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임수는 없는 것과 같고, 오로지 자수에는 음수인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겠고, 그 다음에 자는 양이지만 본기인 개수는 어떻다? 음이죠. 천간에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음이 되는 것이니, 자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일간 금이 신금이 월지의 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아생자라고 하죠.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대 음이 되거나 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사주의 격은 식신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자월은 제가 설명할 때 물었습니다. 수가 가장 왕성한 시절, 수가 자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가장 수가 왕성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여기가 사지가 되죠. 일간 금은 약하고 식신 상관은 왕한 사주가 되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수가 많으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더욱 뺏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설기태과라고 이렇게 하거나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는 뜻일까요? 일간이 약하다는 뜻일까요?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월의 신금은 반드시 지지에 신금, 유금, 축토, 술토 등등 사화도 있긴 하지만, 자, 신금이 지지를 통솔할 수 있는 것은 신유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유금이 있으면 일간금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도 금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여기에 통근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이면서 축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도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할 수 있죠. 미토와 진토는 토이긴 하지만 신금이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생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통근할 수는 없겠고, 경금, 신금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정도 있는데, 가장 통근하기 좋은 거는 신금, 유금이고요. 뭐 축토도 나쁘지 않고 사화도 장생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 사화는 통근한다 하더라도 너무 뜨겁게 되면 통근하는 의미가 크게 없게 되죠. 자, 자월 같은 경우 사회 통근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은 대운이 여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사주 국세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의 설기태가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엄동설한이라고 그랬죠.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반드시 화를 얻어서, 특히나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야지만 금난수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화가 없으면 금난수온이나 금한수냉이라고 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차갑고 금도 얼고 물도 얼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해자축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를 보지 못하면 천하가 얼기 때문에 땅이 얼고 물이 얼고 나무가 얼고 바위가 얼면 생기생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생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조를 하는 화는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없으면 임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만순에 금도 얼고 물도 얼게 되죠. 반드시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서 금수를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원국 자체에 화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 통근처가 있은 연후에 병화 임수를 대동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오늘은 연지를 한번 볼까요? 연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재성입니다. 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일확천금 같은 거, 로또 당첨 같은 거 뭐 이렇게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편재,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재성은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간목은 약한 간목이 아닙니다.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간목이 있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정편재를 모두 얻었죠. 재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왕한 재성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신금이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저 물이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는 것이고, 한기가 가중되면 물이 얼고 나무가 얼고
바위가 얼고 금도 얼게 되죠.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지에는 축토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신금의 지지에,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통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유금 사화 축토, 술토를 받는데,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물론 자월의 자축합은 수로 화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도 일단 일간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두고 축 중에 있는 기토가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화가 없게 되면 땅이 열면 언 땅은 금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화를 못 봤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무자시. 자, 신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월의 신금은 약하다고 했는데, 축에 그래도 간신히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간 자체는 나 스스로는 어느 정도 존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축의 뿌리를 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저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토죠. 물기가 없는 마른 땅 조토라고도 합니다. 자, 마른 땅 조토는 생금 가능하다, 생금 불능하다, 생금 불능하다, 금을 생할 수 없다.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무토 같은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다행히 묘에 뿌릴 든 간목이 투출돼서 토를 갖다 이렇게 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금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의 생을 받을 때는, 또는 이렇게 토가 있을 때는 신금이 뭐는 당할 수밖에 없다. 오금 더럽혀지는 것은 당할 수밖에 없다. 임수로서 세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사주에 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중의 임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자중의 임수는 쓴다 안 쓴다, 용신으로 치용할 때나 격을 치용할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임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수운을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간의 기운을 너무 뺏어갈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후의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그래도 또 신금이 축 하나에 딱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신약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자시보다 무술시는 조금 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무자시는 축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된 거지만, 무술시는 축하고 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합니다. 물론 간목이 있어서 이걸 통제시켜 준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묘에 뿌리를 든 간목이 왕할까요? 술축에 뿌리를 든 무토가 왕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토운, 예를 들어서 무진대운을 간다, 또는 무호대운, 기미대운, 정사대운을 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균형의 추가 깨지죠. 그래서 목이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토가 왕해질 때는 신금이 매금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무술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걸르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기축시 같은 경우는 기토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죠. 축하다라고 하더라도 신금이 뿌리에 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토가 매금시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역시나 신금의 핵심인 임수가 없어서 뭘 하지 못한다.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한다. 이때는 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수 대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축시가 뭐 엄청 좋은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지만,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 목화운을 가든 해서 저 인성을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의외로 재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많은 재성을 갖다가 이제 좀 통제시켜 줘야 되는데,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이 경금이 목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나 이건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묘인에 뿌리를 든 재성이 왕하죠. 오히려 이거 자칫하면은 재다신약이 될 수도 있겠다. 금이 아무리 목을 제하려고 하더라도 개수가 있으면 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이 돼서 재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운이 와서 좀 일간 신금이 좀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화가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미약하더라도 요거 인중병화로서 조훌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축에는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에는 통근할 수 없습니다. 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수가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 축진에 의지하고 있는 신금이 이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금운도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조후가 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금한순행이 되게 되면 사람이 좀 냉랭하고 좀 썰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가 되게 되면은 사를 봤습니다. 사축회금이 되죠. 요거 유금이 빠져서 사축회금이 원래는 삼합이죠. 사유 축회금이라고 해서 금이 왕해지는 걸로 보는데 유가 없으면 이제 준삼합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뭐 이 정도 되면 뭐 일단 신이 축에 뿌리를 두고요,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사중 병화로 조구할 수 있다. 근데 개수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조구할 수 있는 화를 갖다가 개수 두 개가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뭐 목운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이거 추고형이 돼서 형이 되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오화로서 조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축 하나에만 신금 자체가 이렇게 딱 의지하고 있을 때는 좀 사람이 어떻다? 좀 의지력이 좀 약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는 축에 신까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신금 자체가 병화가 투출돼서 간목이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면 병화로서 조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병신시 정도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화를 얻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병화를 얻는 건 나쁘지 않지만 같은 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묘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7살이잖아요. 간목에 정화를 생겨서 이 7살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요. 또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무오정사시 같은 경우를 만나거나 병인시라든가 기사경호시 이렇게 만나면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신금을 극하게 되는 것이니 조금 위험 부담은 좀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정화를 억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정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신시라든가 개수가 투출돼서 안 좋긴 하더라도 개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임진시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건 좋겠지만은 역시나 화가 없으면은 금한순행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